그날 내가 아니라 네가 운전했잖아. 도영아, 미정이를 지켜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의 침묵, 가족 간의 오해와 용서,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시동을 건 건 나였습니다. 10년 전 시동, 침묵, 그리고 오늘 10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고백.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0년 후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정미정, 55. 남편을 잃은 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간병 도우미가 격주로 오고 형님과 주 1회 교대 일정을 돌렸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통을 챙기고 죽을 쓰고 수저를 놓는 동작 하나하나가 10년간 반복해온 의식이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몸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톤이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기척을 크게 내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만 아버님의 새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보는 건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토영이가 오나?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미정은 거짓말처럼 익숙해진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님. 곧 올 거예요. 남편 도영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아버님은 매일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치매는 참으로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기억만 지워주고 기다림만 남겨두니까요. 문득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퉜던 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정은 먼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린 딸 유리가 겁먹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목소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뛰어오셨습니다. 차문을 여시고 운전석으로 몸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미정아, 내려. 내가 할게. 하지만 그 순간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핸들이 헛돌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더 이상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그날 네가 운전했잖아. 아버님의 중얼거림에 미정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죽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아버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은 때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의 말은 미정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형님 선주가 찾아왔습니다. 새 신발 냄새와
향수가 섞인 공기가 현관을 채웠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단정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또 새벽부터 이러고 있었어? 형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유양원 알아봤어. 시설 좋은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동서. 요양원. 그 단어가 미정의 귓속을 때렸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이 일상을 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제가 모실 수 있어요. 10년이야. 10년. 너. 하나라도 살아야지. 형님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직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는지는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요. 저녁 무렵 우편함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2장과 함께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그날은 내 잘못이다. 미정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진짜 운전자는. 문장은 거기서 찢겨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찢긴 종이 끝이 미정의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님이 왜 이런 글을 남기신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미정은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찢겨진 그 뒷부분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유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기억났어.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가 무엇을 기억했다는 걸까요? 그날 밤을, 차 안을, 아빠를. 창밖으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자동차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날 사용했던 차의 열쇠였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금속이 천천히 체온을 머금었습니다. 미정은 열쇠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하나. 1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기억났어. 기억났다는 2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 그날 밤, 차 안, 아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딸 유리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 마주본 딸의 얼굴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일이 생각났어. 저는 유리를 부엌으로 데려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기민 위로 하얗게 올랐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유리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었어. 엄마랑 아빠가 싸우고 엄마가 차에 탔어. 시동 소리가 났어. 무서웠어. 그래서 앞좌석 쪽으로 몸을 숙였어. 엄마 손을 잡으려고.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뛰어오셔서 문을 열었어. 미정아, 내려 하고 소리치셨어. 나는 그때 실수로 앞좌석에 손을 짚었어. 운전대에. 제 심장이 2번 빠르게 뛰고 1번 길게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할아버지가 얼른 몸을 구겨 넣으면서 핸들을 잡으셨어. 엄마한테 내리라고 소리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이가 무서워서 손을 뻗은 건 본능이야. 책임은 어른이 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날 차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였습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을까? 유리가 물었습니다. 해봐야지.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다음 날 우리는 동네 전자수리점을 찾았습니다. 한강테크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카드 복구 가능할까요? 주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됐네요. 해볼게요. 며칠 걸릴 겁니다.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일부 복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음성 파일 일부가 지워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지웠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파일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속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내려 내가 잡을게. 딸의 울음소리, 아빠, 그리고 낯선 목소리 하나. 여기까지만 지우면 되죠. 누구일까? 누가 음성을 지운 걸까? 그날 저녁 형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서, 요양원 상담 잡았어. 내일 같이 가자. 형님, 블랙박스 복구했어요. 순간 형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날 음성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지웠지만 혹시 형님 아세요? 형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아.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자. 다 지나간 일이야. 형님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영의 물건이라고 적혀 있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와 메모 한 장. 2015년 3월 7일 미정에게 나중에 진실이 필요할 때 열어라. 남편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뭘 해야 해? 과연 그 열쇠는 무엇을 열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진실이 필요할 때 열어라. 남편의 메시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유리에게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리는 신기한 듯 열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열쇠야. 뭘 여는 열쇠인데? 그걸 찾아야 해. 모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창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 방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아버지께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월 28일자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신다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미정에 대해서. 3월 5일자 일기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다. 미정이는 사실. 그 뒤로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가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찢어진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정아,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분은 당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용서? 무엇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미정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께 직접 여쭤봐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정이요. 미정아, 아버님, 도영 씨가 남긴 일기장을 봤어요. 아버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아버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신데요?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아꼈다는 것. 그래서 미정을 딸처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미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찾아와 부탁을 했다는 것. 미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남편과 나는 내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아꼈고, 그래서 널 딸처럼 생각했다 말 못해 미안했다. 유리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힘겹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도영이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는 그 마음 앞에서 침묵하는 게 옳다고 믿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리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10년간 품어왔던 죄책감 위에 또 다른 진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날 밤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 하셨는지, 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하셨는지, 그것은 딸처럼 아끼던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리가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였습니다. 누가 블랙박스 음성을 지웠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지키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무겁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블랙박스 음성을 지웠을까? 형님을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블랙박스 음성, 형님이 지우신 거죠?
형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웠어. 왜요? 너 지키려고. 저를요? 그날 밤 병원에 먼저 도착한 건 나였어. 아버님이 정신을 잃으셨고 넌 멍하니 앉아 있었지. 경찰이 오기 전에 나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엔 내가 시동 거는 소리, 유리가 우는 소리, 아버님이 막으시는 소리가 다 담겨 있었어. 만약 그게 그대로 나갔다면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야. 넌 무너졌을 거야. 유리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고. 형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동서를 지키려 했고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제 알아.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았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옳은 절차를 따를게. 미정은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형님의 마음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뭐, 그동안 미워했어요. 차갑다고, 이기적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 형님도 우릴 지키고 계셨네요. 형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린 같은 며느리였으니까. 우리도 가족이잖아.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미정아, 용서해요. 아버님이 저를 지키려 하신 거 이제 알아요. 미정아, 그리고 감사해요. 평생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버님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너도 행복해. 네, 아버님. 이제 행복할게요. 며칠 후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미정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와 형님도 함께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미정아, 네, 여기 있어요. 아버님의 손이 미정의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정은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 사고가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핸들을 잘못 잡았다고, 도영이가 자신을 밀쳤을 때 그 순간 발이 허공을 헤맸다고, 그리고 늦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을 책망하며 평생을 사셨던 거였습니다. 아버님, 그건 사고였어요. 아무도 잘못 없어요. 미정아, 용서해. 진작 용서했어요, 아버님. 그날 밤 아버님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와 조문했고 미정은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미정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아버님이 남긴 서류와 메모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며칠 후 미정은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유리도 함께 했습니다. 손에는 블랙박스 복구본과 아버님의 메모, 그리고 남편의 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말할게. 미정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자료들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날 시동을 건 건 나였어. 아버님이 막으려 하셨고, 유리는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았어. 10년 동안 숨겼어. 정말 미안해. 법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게 우리의 진실이야. 이제 제대로 기록해 둘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가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저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햇살이 무덤 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고 진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유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일을 찾아봐야지. 정말? 응,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10년의 공백.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첫 면접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안 하셨다고요? 네, 시아버지 간병을 했어요. 컴퓨터는 다룰 줄 아세요? 조금은요. 포수기는요?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면접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10번째 면접을 볼 때쯤 미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포기하지 마.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형님이 알려준 곳은 작은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해주시면 돼요. 첫 출근 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설레었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손님들 주문받고 설거지하는 게 어느덧 일이 손에 잡히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장님은 늘 격려해 주셨고 손님들도 정이 많았습니다. 미정 씨, 오늘 수고했어요. 퇴근길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 좋았어. 너는? 나도 좋았어.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잘했대. 우리 딸 잘했네. 며칠 뒤 식당에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방문.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동서.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아주 살아있는 얼굴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주말 모녀는 아버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일도 하고 많이 밝아지셨어요. 유리가 말했어요. 미정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용서의 의미를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건 결국 나를 가두는 거였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놓아주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다 용서한 거야? 응, 할아버지도, 큰엄마도, 그리고 엄마 자신도? 그 말에 미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래, 나 자신도 용서했어. 그게 제일 어려웠지만 유리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너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묻었던 자동차 열쇠 자리에서도 작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새싹이다. 유리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러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우리처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형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는 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하는 봉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이. 어르신들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간병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유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보에 거친 실밥이 손끝에 살짝 걸렸습니다. 접시 바닥이 테이블에 살짝 끌리는 소리가 집의 심장처럼 또각거렸어요. 평범은 이렇게 촉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그래. 우리 다음에 또 가자. 그래. 좋아.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여보, 잘 지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우리 딸도 잘 크고 있어. 그리고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게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아파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 걷는 거예요. 유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우리 딸. 오늘 뭐 할 거야? 그냥 오늘을 살 거야. 유리가 웃었어요. 멋진데?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은 웃었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가는 거라고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일의 해답은 모르지만 오늘의 걸음은 내 거예요. 고마워요. 함께 걸어주셔서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주세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브라보네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